레이저를 써요? 안 써요? 칼을 써요? 안 써요? 이러한 얘기들이 초창기에 주로 됐다면 그 후로는 괜히 성감을 향상시키는 수술처럼 수술을 유도했던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재수술을 받아야 될 만큼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수술을 해대는, 너무나 쉽게 해서 생기는 그런 합병증의 문제가 생겼고요. 소음순 수술의 최신 경향, 의학적 지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세 번째 시간이군요. 벨라주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소음순 수술은 전 내용에 이어서 못 보신 분들은 1, 2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잠깐 리뷰하면 배음순 안쪽으로 들어가는 소음순, 대칭이 정확히 맞춰진 소음순, 늘어지지 않은 소음순, 잔주름이 없어서 위생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소음순을 원한다면 수술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소음순을 약으로 치료하는 건 어렵죠. 그런데 이러한 시술을 할 때 사실은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옛날에 저와 같은 경우에 제가 외국에 가서 이러한 기술을 배우고 저 나름대로 10여 년 이상 경험을 쌓기 전에는 저 역시도 그냥 양쪽을 면적을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대음순 밖으로 나오고 들어가고까지도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환자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술하면서 주의할 점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수술을 못해서 생기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병원 안 가면 되니까요. 근데 잘 모르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되고, 많은 정보를, 요새는 환자들이 심지어 AI를 통해서 병원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잘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혹간에는 소음순 수술이 저희 병원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몇십만 원 가격으로 얘기를 하고 가면 결국에는 저와 비슷한, 또는 심지어는 저희 병원보다 더 비싸게 하는 상업적인 비즈니스 홍보를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그 병원의 신뢰감을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거는 뭐 제가 더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각 병원마다 상황이 틀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성비는 실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가격이 싼 걸 말하는 거지, 결과는 엉망진창인데 가격도 싸다, 그건 가성비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 여러분 알아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네 가지 원칙에서 소음순 수술할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은요, 못생기게 되면 어떨까? 수술해놓고 정말 더 잘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저도 초창기 때 그랬을 수 있습니다만 요새는 제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처음부터 그냥 어디를 조금 크면 이쪽을 잘라내고 조금 두꺼우면 이쪽을 덜어내고가 아닙니다. 소음순에서 남겨야 될 중요한 조직, 오늘 말씀드리는 신경혈관, 그리고 중심부에 있는 음액추위, 이러한 부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회음부로 넘어가는 요 끝마디 꼭은 남겨야 되고, 소음순 수술 밖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정확히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안쪽에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전체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이쪽이 정상인 것 같으니까 이것만 수술할게요. 그러면 반대쪽 자르고 나면 오히려 더 자르거나 덜 자르거나 해서 역시나 불만족을 초래하는 경우 실제 수술하신 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중요한 기본이 되는, 수술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위를 선정해 놓고 그 안쪽에는 조금은 수술 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견, 충분한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한 디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디자인 과정에서 남겨야 될 조직들을 정확히 남겨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신경, 혈관, 음액 관련한 문제, 그리고 회음체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음순을 다 잘라서 대음순에 갖다 붙인다, 잘못된 수술이고요.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의 고랑에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곳까지 손상을 입힌다, 큰 후유증을 발생시킬 거고요. 밑에 회음체로 넘어가는 이 부위를 적절히 정리하지 않는다, 부족한 수술이 될 거고요. 음액 부위를 잘못 건든다,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액 관련한 주위에 필요 없는 과절제가 이루어져서 환자분들이 과도한 노출이나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것들이 심지어 정신과적 치료를 요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면서 예견하면서 피해가면서 소음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경험 있는, 또 환자가 만족할 수
수 있는 최신의 어떤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 병원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디를 얼만큼 잘라내고 남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실제 수술 과정을 통해서 의료인이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굳이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러한 수술 방법이 새로 발전됐다라는 거. 옛날에는 레이저를 써요? 안 써요? 칼을 써요? 안 써요? 이러한 얘기들이 초창기에 주로 됐다면, 지금 그 후로는 괜히 성감을 향상시키는 수술처럼 오해를 시키면서 수술을 유도했던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재수술을 받아야 될 만큼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수술을 해대는, 너무나 쉽게 해서 생기는 그런 합병증의 문제가 생겼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의 소음순 성형이 활발해진 20몇 년 동안에 새로운 수술 방법, 안전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또 각 병원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할 수 있겠죠. 저를 포함해서 노하우 있는 고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병원을 잘 선택하셔서 후회 없는 수술을 하시고, 혹시라도 수술로 인해서 고생하거나 불만족인데 참고 지내는 분들, 원래 수술한 선생님이 해결 못 해주거나 문을 닫은 병원, 그런 병원은 저희 병원에 문의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들 만큼 들었는데 아직도 공부하나? 아직도 발전할 게 있나 하면서 스스로 놀라기도 하지만, 상당히 저에게는 재미있고 도전할 만한, 그리고 환자들의 만족도를 보면서 수술하는 게 즐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분야가 됐습니다. 소음순 수술 안전하고 확실히 만족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발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